저희 가족에게 화요일은 매우 특별한 날인데요. 저희 가족은 화요일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서점으로 소풍을 갑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어김없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두 돌이 갓 지난 딸은 집에서 가까운 교보문고로 소풍을 갔습니다. 제가 소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즘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할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서점에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가 교보문고로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저희 아내는 몇 해 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코너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두 돌이 갓 지난 저희 딸은 타요에 빠져서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요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있는 사진, 자동차 사진이 있는 책들을 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어떤 책을 한번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아서 이리저리 빈둥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요즘 독서법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독서법에 대한 코너, 꼭 독서법 관련돼 있는 책들이 있는 코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 한 권이 마치 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책을 펼쳐들자마자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숨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다 한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물론 비교적 쉬운 문체들로 쓰여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체가 쉽고 쉽긴 했지만 이 책이 그렇다고 내용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진이라는 분이 대중매체나 또 자신의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책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연습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이 책을 읽었고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쉽고 재밌게 읽었고 그 자리에서 다 읽었고 좀 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대해서 무조건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빼고 또 좀 독특한 부분들만 좀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2부는 저자와 이다혜라고 하는 어떤 여작가와 대화, 그리고 3부는 저자가 자신이 소장한 책이 한 1만 7천여 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만 7천여 권 중에서 독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500권의 어떤 추천 도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냐 하면, 쉽게 말해서 주제가 뭐냐 하면 책을 어떤 읽는 방법보다는 책을 사랑하는 방법,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책 읽기에 실패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우리에게 많이 던집니다. 그런 질문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책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편견들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이 작가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살펴봤던 것들이 첫 번째가 책은 완독할 필요가 없다. 예, 꼭 완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완독하지 마라가 아니라 꼭 완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완독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지 않으면 마치 그 화장실에 가서 마무리를 안 하고 나오는 그런 좀 찝찝한 느낌이 저는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완독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없다. 우리 왜 시중에 필독서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서울대 추천도서 뭐 몇 권, 뭐 어디 추천도서 몇 권, 뭐 이건 필독서다. 무조건 읽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자는 꼭 그럴 필요 없다. 자유롭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냐면 필독서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들어가면 이미 책에 대해서 어떤 그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그러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필독서 같은 거 이렇게 살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괜히 읽다가 잘 안 읽히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저는 이 독서에 있어서 좌절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필독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독서 뭐 이거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느리게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속독 열풍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속독 열풍이 분 적이 있었잖아요. 제 아는 지인분도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속독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속독 학원을 다니시는데 그 속독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속독 학원 실컷 다니고 책 안 읽으시더라고요. 예. 이 책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독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속독 광고가 붙은 걸 봅니다. 그 속독 광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단 2시간 만에 읽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전쟁과 평화는 한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거든요. 2시간 만에 읽게 해주겠다. 우디 앨런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만에 그 전쟁과 평화 그 책을 다 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읽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다 읽고 나서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좀 자주 섞인 어투로 말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전쟁과 평화가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을 하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책은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컷 속독했는데 이 전쟁과 평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속독이 우리가 시간을 짧게 써서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속독을 해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2시간도 저는 아까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책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심지어 책을 찢어도 됩니다. 몇 년 전 정경린 작가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모할 형편이 안 되어서 그 페이지를 찢어서 갖고 다닌 적도 있어요. 저자는 책을 읽을 때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을 찢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책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거에 의미를 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책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깰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나오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고정관념 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이 독서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뒤에 나오는 어떤 실제적인 팁보다는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됐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은 제가 다 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은 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쓰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죠.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을 읽은 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진 감정과 생각의 덩어리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옮기지 않는 한 생각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책을 읽은 것과 제가 그래도 리뷰한다고 좀 써보고 이렇게 말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책의 어떤 그 내용이 나에게로 확 다가오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저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한 책들은 아주 큰 그냥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그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고 이렇게 말까지 하고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딱 이게 중심이 잡혀요. 그리고 손으로 딱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깊이보다 넓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저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문성이란 깊이를 갖추는 것이겠죠. 그런데 깊이의 전제는 넓이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질은 양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질은 양이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한 작가에 대해서 깊이 읽으면서 양을 넓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에서 조금 저자와 약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독서 초보일 때는 제 생각에 넓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넓이가 갖추어져야 배경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전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야 책을 읽을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독서에서 좀 초급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저는 깊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제에 대해서 50권, 100권의 책을 읽고 그 다음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저는 그런 식의 책 읽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초보 단계에서는 넓이 독서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리뷰하는 걸 이제 리뷰하기 전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 리뷰하고 싶은데
이 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까? 막 고민하던 차에 이 책에 소개된 하나의 일화가 딱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 아시죠? 그 박찬욱 감독이 겪었던 일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받아왔다고 해요. 어떤 숙제였냐면 너네들 집에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이런 숙제를 받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그 가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님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예. 저는 이게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님 말고지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또 100%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독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